시청자 1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주들 하나씩 소개해드릴 거고요. 먼저 시청자 관심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병기 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은 기신전기입니다. 이 동사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에 쓰이는 금형 기자재인 몰드 베이스를 주력으로 생산을 합니다. 중소형 시장의 대략 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업계 1위 기업입니다. 기신전기의 베트남 법인은 매출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은 6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마진은 이미 흑자로 전환을 해서 해당 법인의 마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7월 들어서 주가는 조정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신전기의 주가는 0.46% 하락하며 4,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살짝 약한 모습이지만 재무가 우량한 성장 기대주로 꼽히고요. 목표 주가 5,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시청자 관심주고요. 상상인입니다. 이 계전기 그리고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 네트컴 흡수 합병으로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 분야에 진출을 했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두 달간 이 지금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을 기점으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7%대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며 2%대 오름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세한 흐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18,000원대 매물대 근처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에서는 살짝 빠지면서 0.76% 내린 19,500원을 현재 주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상인에 대한 목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김종구님은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시청자 오하임님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신작 라인업과 사업 다각화로 실적 개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미래에셋 오는 한빛소프트에 대해 일본 유명 게임사 스퀘어 에닉스와의 제휴를 통해 개발 중인 신작에 힘입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제 3분기에는 모바일 게임 클럽 오디션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출시를 비롯해서 이 자회사 한빛 드론을 통한 드론 사업, 여기에 자회사 브릴라이트를 통해서 전개 중인 블록체인 사업 등 한빛소프트의 사업 확장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클럽 오디션은 6월에 출시된 태국에서 한때 양대 마켓 인기 순위에 이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고요. 일매출이 현재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도 상반기에만 이미 40에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브릴라이트 역시 웹툰이나 콘텐츠 등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의 자세한 주가 분위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깊어진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465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나온 미래에셋 대우 리포트 내용과 동일하게 신작과 더불어 사업 다각화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입니다. 마지막 시청자 관심주입니다. 네, 조영은님의 관심주는 후성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최근에 일본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 소재 부품 공급 업체들 중에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 여력과 공급 실적 등이 부족해 메이저 업체로 자리를 잡지 못한 곳들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후성의 주가는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며 1%대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일본 반사이익 기대주로 시장 안에서 분류가 되고요. 목표 주가로는 9,200원을 보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
삼성투자 선흥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의 관심주는 서진시스템입니다. 올해 이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동사의 경쟁력은 베트남 생산법인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타 생산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 증가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통신 장비 매출 성장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매출액 증가가 중요한데요. 반도체, ESS, 모바일 사업 등 기타 매출도 올해는 전년 대비 55%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죠. 서진 시스템도 두 달째 박스권 안에서 횡보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 넘게 오르며 2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윤여민 팀장도 실적 모멘텀을 꼽아주셨습니다. 5G 관련 매출 증가로 연매출 2천억 원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곽영문 부장의 종목 공개할게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지난 1분기와는 달리 2분기부터는 렌터카와 SK매직의 주도로 매 분기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중순까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지만 양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최근의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강화되는 실적 모멘텀을 발판으로 주가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700원대에서 어느 정도 하락 국면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오르며 5,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실적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7,200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의 종목 만나볼게요. 아바텍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자사주 80만 주를 주당 현재 8,100원에 공개 매수한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공개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약 6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는 공개 매수 목적에 대해 주식 가치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위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31일까지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2%대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공개 매수 이슈가 강한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7% 넘게 오르며 8,6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바텍에 대한 목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네요. 9,500원까지 단기 목표 주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관심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결정을 내리면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계 내에서도 우려감이 상당했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장인병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 이 불산만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 성장에서 투자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다소 꺾이고 있지만 전 저점까지 하단이 내려가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염승환 차장께서는 OLED TV 성장성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고요. 자세한 종목 얘기는 엔뱅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이 될까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틀 연속 좀 달렸던 시장이 살짝 쉬어가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그렇죠. 뭐 반도체 쪽에서는 어제도 확인했듯이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를 보니까 낸드 플래시 감산 소식에 이어서 디램 가격이 또 올랐다라는 네,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의 바닥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과거에는 업체들이 많아서 대만 업체, 그다음에 일본 업체, 또 독일,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업체까지 있었을 때는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점이 이제 형성된 상태라 굳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 불경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감산을 통해서 넘기는 그런 거고,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감산을 단행을 했고 오히려 그게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저희에게 또 빌미를 주면서 오히려 이제 감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산이 진행되니까 용산의 시장에 있는 디램 가격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 일부에서는 그 사재기나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인은 항상 6개월로 1년을 보면서 손해보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용산의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산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시사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불경기를 넘어가는 반도체 관련 업계들의 그런 전략이 이번에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소위 치킨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인하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적어도 이제 바닥의 신호라기보다도 경기 자체는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두 회사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좋아서, 주가는 항상 기업의 가치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익은 더 좋아지니까 주가는 바닥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해 한 2차례 내리게 되는데 경기가 내년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선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강 대결 시작할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기신전기입니다. 다소 생소한 그런 종목이 등장을 했는데 재무가 우량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김종근님은 상상인을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사업도 이전했고 영업도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이 기신전기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그 사출이나 금형 이런 비즈니스를 아주 한국에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일본의 우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한 사실상 그 산업에 대한 공격이 과거로 따지면 전쟁을 이제 걸은 거랑 같은데, 결국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기신전기가 바로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소위 저평가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소위 플라스틱 사출 금형, 그다음 몰드 베이스 이런 걸 만드니까요. 정밀 플레이트, 그다음에 프레스 금형용 다이셋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계나 이제 정밀 기계 또는 사출 이런 쪽에서 금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점점점 자기 역량을 높여서, 과거는 이제 제가 귀신 나올 것 같아서 좀 그랬었는데, 이 종목이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난 2018년 3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는 영업이익 5억밖에 못 내던 회사가 지금 무려 34억이나 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보시면 한 6배 정도 이렇게 늘었으니까, 영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제값을 받고 팔기 시작하고 아이템의 소위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력과 이 종목의 경쟁력, 상품 경쟁력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기계업종 쪽에서 정말 보기 힘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종목이고, 이게 비록 기계업종에 속해 있지만 소위 극복하지
타자 일본의 그 관련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차트도 아주 이쁜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자리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네. 이 기신전기라고 상상인도 괜찮긴 한데 이게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기신전기로 하겠습니다. 기신전기 새롭게 등장한 종목인데요.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오하임님께서는 오늘 한빛소프트를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이제 신작과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조영은님은 후성입니다. 후성 오늘장에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줬었죠. 네. 일본 또 반사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후성은 러시아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그 정시화 관련주들 다 이렇게 제가 군대 갔다고 표현한 그런 형태로 여기에 이제 장기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반등 한계점을 어느 정도 친 게 아닌가 싶고요. 검은선을 넘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이제 일본보다는 이 불소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과거에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독일이 과거에 이제 독가스 개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차 대전 때 그 기술들을 가져가서 상당한 수준의 이 가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물론 과거에 뭐 가스 개발을 좀 해서 그런 여파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독일도 역시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후성이 결국 이제 뭐 모든 부분을 이제 이 해외 의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산화의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 시간은 좀 걸릴 문제다. 이렇게 봐서 이 종목이 뭐 그 가스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무겁다 이런 판단이고 단기 급등으로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서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한빛소프트를 잠깐 보면은 돌파 중에 있어요. 넘어가면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실적 개선도 실적 개선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5G 쪽에서 이제 주요 컨텐츠들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엔터 쪽에서는 바로 이 그 게임 쪽에 VR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 게임은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VR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게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여러 분야에 안에 사용이 되면서 소위 VR이라고 하는 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에 아마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서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슈팅 들어가게 되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한빛소프트로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두 종목 모두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검은선 바로 아래에 있는 자리인데 네. 한빛소프트는 돌파 자리고 후성은 다시 꼬꾸라지는 자리예요. 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보시면은 이 한빛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은 군대 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군대를 언제 갔냐면 2015년에 갔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예, 제대할 때 됐죠. 한 3년 지났으니까 그죠? 물론 3년 했다고 그 3년 만기 제대할 때가 됐고요. 네. 그 타이밍에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고 주변에 어떤 업황이라든지 주변 분위기 좋아지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한빛소프트 VR 게임 관련주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은 오늘 서진 시스템 또 통신 5G 관련주네요. 이 5G 관련 매출 증가로 연매출이 2,500억 원 정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SK네트워크스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 우려를 좀 불식시킬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SK네트워크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거는 트렌드와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화두는 기술주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 초에 찍었던 지수 저점이 상당 기간 한 2, 3년 동안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일본마저 우리의 전쟁을 걸어옴에 따라서 많은 그 기타 심리가 위축이 됐지만 사실은 뭐 지수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FRB가 이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연말께까지 추가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이 경기가 이제 한 6개월
3개월 정도나 6개월 후에 돌아서고요.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되면 개도국 증시들은 보통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 두 차례 0.5%포인트 정도만 내려도 벌써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에 진행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에 방향타를 쥐고 있는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중심축에 있는 섹터는 IT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꿋꿋한 소나무, 또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IT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서진 시스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지금 미중무역 전쟁에도 수혜를 입는 그런 회사이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 좀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뭐 그렇다고 신고가를 가면서 막 날아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적 시즌이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서진 시스템을 하고, SK네트워크스는 SK네트워크스 실적이 좋아지지만 지금 트렌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 매물이 많이 있어서 돌파하는데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상승의 탄력이나 메가 트렌드나 빅 트렌드와 관련된 어떤 이슈의 적정성에 봤을 때 서진 시스템을 승자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에 맞는 종목 A 승리를 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SK네트워크스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이 아바텍을 꼽아주셨습니다. 패널 글라스 그리고 ITO 코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LG 디스플레이 OLED TV 시장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자리가 어때요? 일단 이 업황 개선이나 실적으로 보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바텍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게. 제가 이거 계속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김동호 매니저는 맨날 차트만 갖고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밸류션이나 또 업황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못해서 가는 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지금 소위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표면 처리, 코팅, 식각, 식각이라는 이제 깎는다는 거고요. 코팅은 이제 뭔가 입히는 거죠. 그런 쪽에 소위 경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결국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 쓰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목은 보시면 지난 1분기, 2018년 1분기에 매출액 189억에 영업이익 10억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매출액 216억에 영업이익 41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신전기를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상당히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밸류 측면에서도 이제 보면은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한 200억 정도가 만약 올해 한 분기 40억 나왔으니까 200억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퍼가 대략 6배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사주 매수가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탄한 그런 종목이라고 봐서 오늘 자사주 매수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 종목 여기가 돌파돼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기술주 중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게 되는 종목. 과거에는 이 종목이 별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름도 좀 스페셜한 느낌이 좀 적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버브 반도체, 아바텍 이런 이름이 좀 깔끔하지 못하는 느낌은 드는데 주식 이름으로 합니까? 그죠? 경영은 결국은 실력으로 하는 거죠. 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서 오늘 두 종목 승자는 아바텍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바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주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코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바텍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강전 대결 펼쳐봤습니다.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 정해졌네요. 첫 번째 기신전기 새롭게 등장하면서 또 4강으로 바로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빛소프트 게임 관련주에서 이제는 4차 산업과 연관된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준시스템, IT, 아바텍 두 종목 모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4강 한번 치러볼게요. 기신전기와 한빛소프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두 종목이 경쟁을 하는데 이제 한빛소프트는 이 차트를 보면 여기 저항에 아직은 걸려 있고 또 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약간은
그 통과가 될 때까지 이제 진통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기신전기를 이미 한 달 전에 여기를 넘어간 상태이고 이제는 슈팅이 들어가서 올라갈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중심 컨셉 네, 테마라고 보기는 그런 컨셉이 바로 일본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경제 운영이나 정치나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의 변화 내지는 가치관의 뚜렷한 등장이 기신전기와 같은 그 길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기신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신전기가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진시스템과 아바텍도 바로 대결 치러볼게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이 서진시스템은 이제 뭐 회사 나쁘지 않고요. 좋은데 이제 포인트는 이 서진시스템이 갔던 그런 자리는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화해에 대한 제재가 우리의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됐고 물론 서진 시스템은 또 베트남 공장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지금 뭐 물론 오이슬로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그 5G 관련 종목들은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도 상당 부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인데 반사이익과 관련된 그런 그 시세 반영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지금까지 많이 온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이 갈 종목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소위 이 그 길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는 앞으로 뭐 10년, 20년 또 길게는 50년 갈 그런 컨셉이라고 봐서 아바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바텍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결승 종목은요, 기신전기와 아바텍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오, 기신전기 초심자의 운일까요? 결승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대결 치러볼게요. 기신전기 대 아바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공략한 것은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그것도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가 130조나 투자를 해서 공략을 하고자 하는 그 시장을 이제 진입을 좀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길의 키워드는 뭐 기계나 이런 다른 화학이나 이런 업종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좀 IT 쪽 계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길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 IT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두 종목의 오늘 우승 종목은 바로 아바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바로 아바텍이 되었습니다. 자, 아바텍 이 코팅 전문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사업도 아주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도 한번 수익을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올라왔는데 매수가는 뭐 직전 고점이 넘어왔기 때문에 8,600원 정도 매수가. 목표치는 일단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바텍 매수가 8,6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아바텍이었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도 있으시고 또 내일 강연회도 하신다면서요? 네, 소문이 다 났어요. 네. 무료 방송은 뭐 매일 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오후 4시 무료 방송인데 지금 이 자리가 앞으로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이번 주 초반에 찍었던 저점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계 시장의 턴 어라운드와 함께 세계 경기의 전환과 우리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조만간에 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동성장도 일부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장이 앞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큰 장에서는 이 좋은 종목이 멀리 갑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사서 충분한 비중으로 소위 1년 반 정도만 가도요. 웬만한 종목들 한 150%는 나니까 그런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고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찾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 오시면 되고요. 또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또 매일경제 별관 11층에서 오후 2시부터 또
그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오시기 바라고요. 때마침 이렇게 큰 장이 왔을 때 또 제가 이렇게 강연회도 열게 됐으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여담입니다만은 옥상에 있는 고추를 좀 가꾸느라고 제가 얼굴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실물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미남이니까 꼭 오셔서 제 실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동우 매니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지금 하단 나가고 있죠. 문자 샵 2034번으로 김동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그리고 내일 김동우 매니저의 강연회까지도 함께 참가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